네. 여기 첫 번째 그 바둑 두신 거에서 이게 나온 건데, 여기 형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흙이 이제 끝내기 과정에서 이제 모양을 집으로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두신 거는 여기 끊으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바둑은 이제 끊는 걸로 두면은 흔히 뭐 이제 고수하수 그러는데, 네, 끊는 자리로 두면은 하수라 그러고, 급소 자리로 두면 고수라고 하죠. 돌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있고 양쪽에 이렇게 딱 막아놨죠. 그러면은 이제 요 형태가 급소가, 네, 바로 요 지점 세 개의 한 가운데 요게 급소가 돼요. 그럼 백도 이제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별탈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두다 보면은 항상 이제 무턱대고 끊어놓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끊었어요. 자, 여기 이제 나오니까 이게 요거 한 점 나가서 잡으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요거 이제 따내는 건 좋은데 이게 터져 나가면은 이게 더 많이 깨지죠. 그래서 이제 흙을 잡으신 분이 이쪽으로 이제 뒤로 쳤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따내고 여기를 두고 자, 102였어요. 양단수가 있죠? 이거 이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여기를 이으려고 했더니 이제 요 단수가 아주 이제 좀 꼴보기 싫죠? 또 받아야 되니까. 여기 한 3급 정도 되는 분 바둑이거든요. 약한 기력은 아니시니까 그게 수가 안 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으신 거예요. 자, 근데 실은 이 바둑은 이제 항상 기본기가 충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그냥 이쪽으로 이으시는 게 답이에요. 네. 이게 끊기는 자리가 많으면은 항상 꼭 수가 납니다. 여기서 수가 나는 거를 읽으시는 분은 굉장히 고수예요. 자, 단수 치고 이어서. 자, 실전 좀 장면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이게 수가 납니다. 신기하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네. 일단 한번 여기서 읽으시면 이제 굉장히 고수인데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자, 첫 번째 수는 여기에요. 일단 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 때린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럼 당연히 차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차단을 해올 때,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또 보세요. 저기 이 선을 잇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쪽을 이제 끊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흙이 이쪽 한 점 잡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쪽 뚫고 나오는 거죠. 단수 치고. 요거 이으면은 다시 뚫고 나와서 요거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바둑에서는 저 요게 두 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서 이제 이으면은 여기 잡히는 거죠. 자, 근데 이 바둑은 좀 묘한 게 있어요. 이게 덩치가 더 크긴 하죠, 흙이. 덩치가 크긴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둬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흙이 잡힌 게 5개, 10개, 12개예요. 12개가 24집이죠? 그래서 26집, 28집이에요. 28집인데 요게 잡힌 게 또 만만치는 않아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17개니까 14집, 8집이니까 22, 23, 24, 25, 26, 27. 거기서 거긴데 저게 흙이 10집가량 더 이득이에요. 숨어있는 10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원래 100이 이쪽으로 이으면은 100이 한 10집 나는데 그 10집이 사라졌잖아요. 그래갖고 실은 수가 나기는 하는데 이제 흙이 오히려 거꾸로 100이 손해인 거죠. 근데 바둑 두실 때는 이제 그런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여기만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시냐. 이제 이쪽으로 이제 패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하고 딴 데 패 쓰고 100이 또 나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단수를 쳤는데 이거 따냈습니다. 하고 이제 딴 데를 이제 팩감을 썼는데 100이 있고 흙이 딴 데 뒀습니다만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저희 그냥 다 날라갔죠. 망해버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바우두시 때 항상 약점은 제가 이제 굉장히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공격은 기술이거든요. 공격은 테크닉인데 수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수가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항상. 근데 우리가 꼭 이게 한 집 좀 더 보려고 뭐 하려고 하다가 그 스스로 마음을 잃어버리시거든요. 정수가 어딘가 뻔히 알지만. 네, 그래서 요것서 이제 수가 납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요런 모양에서요. 밀고 나가면은 이게 막아서 두긴 두는데 이게 수가 엄청 잘 나요, 흙이. 왜냐면은 이제 껴붙이는 수가 있잖아요, 이게. 차단을 안 해주면은 끊어서 여기 두고, 네, 이렇게 나오면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있으면 탄탄한데요. 만약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설령 아까처럼 수를 내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만 되더라도 흙이 꽤 손해입니다. 나중에 자기 집을 자기가 메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더라도 꽤 손해예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도 결국은 수가 잘 나는 지역이라 원래는 상대가 2선에 둘 때 바로 막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때는 좀 이제 백이 여기 젖힌 수가 이게 좀 악수가 돼서 넘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실전 사례는 어쨌든 후반에 가면 갈수록 요거 이제 한두 집 이득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옆에 지켜보면은 한두 집으로 이미 뭐 결정나는 바둑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약점 항상 정확하게 둬야 된다. 예, 끝에 가실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방금 거기 이게 한 집 차이라 하는데 네. 그 한 집 차이가 맞는지. 이제 일단 여기하고 여기 이제 여기 입구 없구니까요. 일단 기본 한 집이죠. 기본 한 집. 요렇게 여기 이었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었으니까요. 요게 이게 입구 없구잖아요. 기본 한 집인데 물론 요거 잡으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한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우 두실 때 특히 마지막에 한 집에 그거 막 욕심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이기실 거면 많이 이겨 있고요. 진 바둑은 많이 져 있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형세 판단이 안 되시니까 마지막에 꼭 한 집 아끼려고 이런 식으로 두시다가 더 대형 사고가 터진다 이거죠. 이제 뭐 한 집을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둘 정도, 그거는 여기 전울이 통틀어서 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네. 저 꼬마애들까지 통틀어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가 둔 바둑인데 돌이 이제 흙이 멀쩡한 돌이 잡혀요. 그거를 이제 이런 사례가 또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요 바둑은 이제 원래 잘 두신 바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됐고, 이게 공격을 이제 흙이 백이 심하게 당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둘 때 여기 흙이 다음 수가 날일자가 아니라 붙여 나가는 게 잘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바우투시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아주 모양이 제가 위태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뒤로 뺐어요. 빼고 호구 쳐서 제압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 바우도 이제 끝내기 즈음입니다. 자, 이렇게 끝내기 즈음인데, 그래서 제가 흙이 이런 데 뭐가 이게 돌이 와서 제가 좀 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민 것은 중앙에 약간 끊기는 곳을 막으려고 연결하려고 둔 거죠. 자, 이 모양을 흙이 손을 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흙이 손을 뺀다면 백이 젖혔을 때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는 수가 잘 보이신다면 손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백이 한 번 더 둬서 이거를 어떻게든 또 살아가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수익의 수준이.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돌이 기본적으로 붙었을 때는, 돌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손 빼는 거 없다.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여기 뒀을 때 뜬금없이 다른 데 손을 빼신 거예요. 네. 이게
끝내기니까 손을 빼봤자 몇 집 되지도 않습니다. 10집 이하겠죠? 그래서 이제 젖혔어요. 실전을 보여드리면 이제 끊었습니다. 자, 늘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 수고 하나, 둘, 셋, 네 수죠. 근데 일단 잡힌 걸 아니까 자기 항상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자기 돌이 잡혔을 때예요. 그냥 뭐 양보하면은 물론 좀 뭐 아픔은 있지만 또 딴 데 끝내게 하시면은 그게 그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돌이 울컥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모양인데 끝내기를 이제 하시고 제가 여기를 두니까 열받아서 씩씩대면서 손을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손을 빼셨어.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늘었어요. 기본적으로 요 돌이 잡힐 리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근데 잡혔다는 얘기죠, 실제는. 근데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저우고 두니까 더 이제 얼어서 그러신다는 분도 많으시긴 한데, 여기를 두면은 2선 둘 때 항상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셨죠. 여기서도 침착하게 이렇게 두 점을 내고 사는 걸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너무 긴장과 흥분하신 바람에 멀쩡한 돌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정신 차려 보니까 다 죽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우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경대가 돌이 2선에 갔을 때 따라두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이제 반대쪽으로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게 공부하시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예전에 이런 게 원체 많았는데요. 여기를 이제 2선을 여기 뒀어요. 이쪽으로 둬요. 상대가 두면은 백이 여기를 따라 두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두더라도 일로 둬야 되고 지금은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옛날 책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요즘에도 이제 잘못된 책들 뭐냐면 막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중 가면은 네, 여기를 이제 만음으로 붙여서 네, 끊으면은 늘고 여기 이제 두고 이쪽을 이제 젖히고 나오는데 여기를 두는데 이제 이걸 밀어야 되는데요. 밀고 두고 이렇게 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축과 이게 맞보기가 걸린다 이거죠. 백이. 근데 여기서 이제 책에 구단들이 어떤 설명을 하냐.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런데 이제 젖혀요. 네. 이제 끊는 건 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어요.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를 한 해 만에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다 조금 옛날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흙이 백에 설령 이걸 잡았다고 해도 백이 득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원래 백의 집이잖아요. 원래가 백의 집이니까 흙이 하나 두고 나도 하나 두니까 잡아봤자 큰 이득이 없다 이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했던 것들은 이 안쪽에서 오밀조밀 싸우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요즘에는 싹 바뀌어서 상대가 2선을 두면은 반대쪽으로 둔다. 이렇게 명쾌하게 바뀐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이제 더 그냥 아주 제일 간단한 건데 따라가는 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셔서 그래요. 네. 자, 참고로 아까 이제 젖혔을 때 흙은 자, 돌이 붙었는데요. 젖혔습니다. 그럼 얘가 2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2대 5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바둑에서는 하다 보면 처음에 몇 번 오실 때는 이렇게 바둑이 쉬운 거였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달, 두 달 넘어가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뭐 난리가 나죠. 바둑의 이론이나 이렇게 하실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근데 가장 맨 상위에 있는 게 있어요. 맨 꼭대기에 가 있는 거. 이것만큼 절대 움직이지 않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돌의 강약입니다. 강약. 그러니까 딱 한눈에 보셨을 때 네, 이 싸움이 누가 유리한 싸움이냐, 그러니까 누가 강한 돌이고 누가 약한 돌이냐.
이거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바둑의 수많은 이제 배움을 하셔도 절대 이거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2대 5니까 당연히 2대 5로 싸우면 누가 유리한 건 뻔하잖아요. 따라서 끊는 수가 기본적으로 무리수다 이거예요. 도망치셔야지. 도망쳐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또 나간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또 도망쳐야 돼요. 도망 계속 치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면은 이제 보세요. 나오면 또 입장이 달라져요. 둘, 2, 4대 3이 되잖아요. 이제 거꾸로. 입장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약하다고 영원히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이게 바둑의 강약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죽어요. 제일 바둑을 용맹스럽게 두시는 분들이 제일 잘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제 그만큼 기운이 넘치신다는 건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용맹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건강하시고 기운이 넘치신다는 얘기니까 또 반대쪽으로 보면 또 좋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보실게요. 그 세 번째 문제는 이 보시면 이 바둑에서 이쪽에 백돌이 있었어요. 요것도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여기 이런 거 백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걸쳤습니다. 여기가 상대의 집이 될 것 같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 협공을 그때 해요. 저거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요거 크니까 저 집게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무리수예요. 반대가 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 내 돌이 있을 때 항상 협공은 공격이나 어떤 세력을 펼치는 용도지 상대 집을 깨는 협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또 이제 두시더라도 높게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셔서 딱 갇혀요. 갇히면은 사활이 일단 뭐 깝깝하죠. 그래서 요 이제 바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냥 뛰어 나가셨고 어쨌든 이렇게 되셨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밀고 맞고 자 붙였습니다. 자 붙였을 때 항상 이런 모양에서 안쪽으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면 돌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이 선의 돌은 잡아봤자 손해예요. 잡는 게 손해예요. 자, 왜냐면은 돌이 이 선에 두는 게 좋은 위치가 아닌데 내가 하나 뒀지만 상대는 요걸 잡으려고 두 개를 둘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선의 돌은 일부러 잡지 않고 일부러 살리지 않습니다. 자, 늘고 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백을 잡으신 분이. 한참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잡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잡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자, 한번 잡는 수가 어디가 될까요? 실전부터 보여드리면은 실전은 치중부터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잡으러 갈 때 치중부터 하시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궁도를 줄이는 이제 급소가 바로 요 지점이 이제 급소가 됩니다. 지금은. 이게 흔히 비마 끝내기라고 하죠. 비마 끝내기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흙이 못 살아요. 어떻게 둬도 사는 공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망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면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됐는데 제가 못 잡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흙이 살긴 살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앙 탄탄해지고요. 이쪽 오니까 또 이것도 약해지고 그래갖고 결국 이 바둑은 백이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바둑도 치되게 갇히는 형태는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최종 마무리는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요게 예전에 한번 두셨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때 요걸 하면서 생각이 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손을 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기 걸치고 이제 내가 뭐 어디론가 뒀습니다. 상당히 여기 뒀어요. 그러면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됩니까? 네. 손을 빼셔야 돼요. 얘는 이미 버린 애야. 네. 네, 버린 애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둘 수 있는데 안 두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안 둔 거예요. 3-3 들어가면 네, 3-3을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는데, 3-3 들어가면은 어차피 요게 못 살잖아요. 그래갖고 이 흔히 하수 심리는 자기 돌을 못 죽여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어쨌든 이게 붙이셨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사활에 쫓기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잘 갇히시는 분들은 마음이 되게 급해요. 원래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내가 좀 막혀 손해봤다라고 하면은 뭐 빨리 좀 회복하려고 마음이 급해서 손 빼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늘어서 이게 사활에 또 걸렸어요. 그 백을 잡으신 선생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여기를 두신 거야. 네. 요게 잘못 둔 수입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잡아보세요. 흙으로. 네. 저거하고 엇비슷해요. 네, 조금 이제 저거보다는 이제 약간 응용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도 저거를 이제 아까도 저 못 잡았는데, 네, 요것도 못 잡으셨어요. 일단은 이제 기본 급소가 여기가 기본 급소잖아요. 근데 이제 외운 대로만 하면 그냥 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반대가 되죠. 네. 예, 먼저 때리고 요거 이제 있던지 막던지 그럴 때 그 다음에 가면 죽어요. 네. 근데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때리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두셨어. 네, 여기 뒀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버렸죠. 참고로 여기서 백이 살 수 있습니다. 요게 잘못 둔 수인데 백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려고 한다면 네, 살려고 한다면 여기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갖고 여기에서 사는 거하고 이제 맞보기가 되는데 요거 이제 못 보신 거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돌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두는 거는 공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예, 잡는 거는 그 상대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활도 약하고 어떤 기본 행마법도 모르면 그냥 아주 쉽게 잡히는 거고 예, 반대가 되면은 그렇죠. 근데 돌이 잡는다 너무 이게 가장 바둑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야인데 잡고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은.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하나 그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신민준하고 미이팅이라고 이번에 몽백합배에서 우승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미이팅이라는 친구 우승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민준하고 미이팅이가 이제 어제 중국 갑조리그에서 둔바둑이에요. 근데 미이팅이 신민준 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결과는 망했어요. 예, 그거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잡는다라는 게 왜 성공률이 떨어지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민준의 흑입니다. 그 두 칸으로 굳히는 게 일단은 요즘에는 구단들은 이렇게 둔답니다. 근데 이 세력 지향적인 수예요. 세력을 좀 구침 중에서도 세력을 지향하는 수입니다. 그 걸쳤고요. 이쪽으로 걸쳤고, 자 여기서 이제 구침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후배들한테 이제 국가대표 후배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협공을 하지 않냐 너네들은 왜 하지 않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개밖에 안 가르쳐 주는데 한 몇 명씩 물어보니까 그게 조합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선 협공을 할 때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얘를 요거는 저도 전에 좀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돌을 버리는 작전을 썼을 때
흙이 한쪽에 몰린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여기를 이제 덮어왔을 때 이 나와 끊는 싸움이 되는데 너무 어렵다. 예, 본인들도 잘 모르겠대요. 너무 어렵대요. 이걸. 예.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 어쨌든 뭐 연구를 해보면은 100이 나쁜 경우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잘 안 두나 봐요. 그러면 밀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게 축이 상관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축이 상관이 있냐라고 했더니 요즘에 프로들이 이제 3-3 들어가는 수를 많이 두지 않습니까? 예, 좀 이따 나오는데요. 자, 요거 이제 실전에서도 이제 바로 나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저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세히 좀 해달라고 해줘야지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축이냐, 여기 요거 왜 흙이 축이 나쁘냐 물어봤더니 요 바둑의 실전입니다. 이제 변화는 어려운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이 뭐냐면은 원래 여기서 끊는 수가 되면은 흙이 망한다 이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기 돌이 있으면은 자, 여기 단수 치고 이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갈 때 이제 잡게 되는데 요 축이 여기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축 때문에 협공을 안 한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축 때문에 안 돼.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셔야 돼. 예, 더 깊게 얘기하지 마시고 축 때문에 안 돼. 딱 한마디 하시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제 근데 자세히 얘기하면 탄로 나니까 축 때문에 안 돼까지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에서는 이제 흙이 그래서 이제 구침을 한대요. 100은 높게 둬요. 요즘에 제가 낮게 두는 게 예전에는 상대 돌이 있을 땐 낮게 두고 내 돌이 있으면 높게 둔다. 요게 원칙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다 높게 둔다. 요걸 말씀을 드린 적이 많죠. 요거는 여길 다가올 때 손을 뺀다예요. 손을 빼고 또 딴 데를 두는데 이쪽에 안쪽으로 또 파고들 때 아래쪽은 그냥 준다 이겁니다. 아래쪽은 내주고 이 위쪽을 어쨌든 가져가는데 요것도 예전과 바뀐 게 1선과 2선에 이렇게 나는 집은 크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데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높게 두는 거는 이제 그런 이유로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미팅이 100인데 여기서 새로운 수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서 원래는 이게 뭐 지키고 다르게 둬야 되는데 이쪽 이제 끊는 수가 새로운 수예요. 뭔가 이 친구가 연구를 했겠죠. 여기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첫 번째 흙이 어디 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을 둘 때 여기를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두냐?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둑에 풀어가는 중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자, 하나 끊었고요. 자, 나오고 단수 치고 이걸 밀고 갑니다. 미팅도 이제 세계대 우승자니까 이제 뭐 약한 실력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요 수순은 좀 이제 약간 어질어질한데 그 수순의 뭐 정확도를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니까 자, 제가 그거는 넘어갈게요. 자, 다섯수입니다. 흙도 다섯수, 백도 다섯수.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누가 이길까요? 저 다섯수. 3-3을 차지한 쪽이 무조건 이겨요. 원래는. 자, 그래서 이제 메워 볼게요. 왜 집이 있고 차이 때문에 그런데, 자, 원래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돌이 붙었을 때, 내려서는 게 서로 간의 급소예요. 변화를 이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막고, 자, 들어갑니다. 흙이 두 차례입니다. 자,
자, 이제 제가 나보면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결과를 보시기 전에 뭐냐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누가 잡히고 사나 이렇게. 우선 이제 흙이 두 차례니까요. 흙이 가장 안 둬야 되는 자리는 네, 여기 절대 두시면 안 되겠죠. 자, 수를 이렇게 그냥 이런 거 두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내어 갑니다. 100이 자충이죠. 100도 마찬가지. 자, 들어가고 또 막으면은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는 3, 3을 차지한 쪽은 집을 가져가기 때문에 원래는 수상전이 100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이 어떤 묘수를 두냐? 네, 안녕하세요. 자, 100이 요거 일선에 젖혀놓습니다. 일선에. 똑같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수가 100이 일선에 젖혀놓은 게 묘수가 되었고 늘어나요. 자, 메우고 따내고 메우고 메우는데 여기서 요게 없을 때는 그냥 잡히는데 이걸 하나 해놨으니까 여기 못 두죠. 뒤로 한 번 더 둬야 되죠. 그래서 한 수 차이가 나서 이제 100이 묘수를 둬서 잡았어요. 자, 자 묘수를 둬서 잡은 건 좋은데 자 밀고 네, 바둑이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예. 흙이 너무 좋아요. 지금 바둑이.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이제 아까 이제 다 놓고 따는 게 되니까 요렇게까지 됩니다. 그러면은 5, 이게 여기까지 10개를 잡았어요. 20집. 그래서 21, 22, 23, 25집 정도예요. 100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10줄입니다. 10줄에서 2개 빼면은 8줄이잖아요. 그래서 38, 24. 네. 요 집이나 100의 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2, 4, 6, 8, 10집은 나고 이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그러니까 100이 요거는 똑같은데 이 세력을 준 만큼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단들의 바둑에서도 이렇게 잡힌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100이 어떻게 보면 묘수를 거듭해서 잡았어요. 잡았지만 예, 항상 좁은 지역에서 잡는 것보다 100이 흙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둬도 그냥 흙이 그냥 이겨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바둑 두실 때 제가 잡으러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잡으러 가다가 죽는 경우가 일단 더 많고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설령 이렇게 정말 묘수를 둬서 잡았다가 쳐도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경우가 많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구단들 바둑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게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어제 집에서 인생을 봤는데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가 한번 나왔고 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보실 것도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에 또 약간 결국은 양극단이 통하거든요. 너무 잡으러 다녀도 문제인데 너무 집만 밝혀도 문제예요.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지금 요 바둑이 인터넷으로 7단 바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하면 여기 장 선생님, 뭐 종윤 선생님, 윤 선생님 요런 레벨의 바둑이거든요. 약한 바둑이 아니죠. 부분에서는 약할 수가 없는 바둑이죠. 근데 작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잡으러 다니는 게 문제라고 맨날 많이 듣는데 또 7단 강일급이 되면 또 뭘로 많이 듣냐? 너무 집을 챙겨서 또 혼나요. 요건 또 이제 반대 사례인데 그거를 또 잘 공격하신 바둑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100을 두신 분이 이제 배우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인터넷 7단이 되시면 어딜 가도 1급 두셔도 돼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은 내가 무슨 단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터넷 단을 기준으로 대충 이렇게 섞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뭐 7단, 뭐 6단, 7단, 6단 두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1급 둔다라고 하셔도 이렇게 뭐
웬만큼 통할 수 있는 기억입니다. 그 5단, 인터넷 5단, 여기로 한 5단 정도 두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3급에서 5급 사이에 3급에서 5급. 근데 기업마다 급이 또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약한 기업에 가면 한 3급 두시면 되고, 조금 뭐 좀 강타자들 많은 데는 한 5급 잡으시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단, 4단이 딱 그 기력대라 보시면 되고, 3단, 2단, 1단은 일단 5급에서 7급 사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력대마다 좀 이제 두시는 게 많이 다른데, 일단 요 바둑은 이제 7단 분들의 바둑이잖아요. 7단 분들의 바둑에서는 특징이 귀에서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귀에서는 이제 변화가 뭐 자기가 모르면 모은 대로 이제 좀 손해보고 말아버리고, 자기가 또 잘 아는 분야에서는 또 거기서 딱 득점을 올리고 그러기 때문에 귀에서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거의 없습니다. 7단 분들은. 그래서 요 바둑에서도 마찬가지로 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흑이 백이 뭐 좋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백이. 정석은 뭐 조금 모르셔서 그런 건데, 근데 그래도 좀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이 안쪽은 주고 이쪽은 얻어간 거니까요. 뭐 그런 취에서 아주 큰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이 되면은 백이 이기기 힘들어요. 실은 백이 이기기 힘든 바둑이에요. 왜냐면 백이 한쪽에만 몰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져버리면은 아주 집부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걸치시는 방법이 있고, 여기로 걸치는 방법이 있어요. 이쪽으로 걸쳐서 두시는 게 굉장히 상급 레벨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백의 돌이 있는 데서 이쪽을 1대 뭐 몇으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를 풀어 가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도 되는데, 여기서 대부분 뭐 뛰어나가시거나 뭐 3-3 두시거나 그러면 다 안 돼요. 이게 너무 커져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높은 양거침을 쓰시는 걸 아시고 둬야 돼요. 자, 붙이면은 젖혀서 자, 끊고, 자, 요게 정석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 5단에서 지금 7단 레벨의 분들 이런 식의 바둑이 되면은 백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정도 레벨에서는. 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자, 보시면 12, 10집, 12, 14, 16이니까 15집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영부영 기본 10집은 나 있는 거거든요. 25예요. 근데 백이 2 곱하기 2, 4, 6,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5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견뎌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둑이 양귀를 뺏겨버려서 이렇게 되면은 5단, 7단 레벨에서는 못 이겨요. 근데 그 아래 레벨에서는 백이 승률이 좋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흑은 여기를 못 깨니까. 여기서 흑 잡은 사람은 큼지막하지 않습니까? 큼지막하니까 무리하게도 오거든요. 이걸 못 깨니까 여기서 이제 생존율이 낮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웬만큼 형세 판단 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니까. 형세 판단 되시면은 이제 백이 못 견디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상대가 걸쳤는데 상대도 그 중국 7단이에요. 같은 7단이어도 애석하지만 중국 애들이 세요. 훨씬 세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바둑 가르쳐 버리거든요. 모든 애들이 바둑을 다 배워요. 강제로 그냥. 그리고 저는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의 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육을 해야 되는데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그 운동을 시킬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중국에 보니까 그래서 탁구, 뭐 바둑 이렇게 실내 스포츠 쪽 있잖아요. 거기로만 그냥 파고든대요. 이렇게 뭐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서 배우고 프로한테 배울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게 좀 두는 게 달라요. 자,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요거 이제 백이 잘하신 거예요. 일단 다만 정사 선생님이 좀 잘못되다 보니까 백이 좀 꼬여버렸죠. 그래도 이게 바로 손 빼고 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자, 이 붙이고 둔 거는 이제 또 이제 알파고 정석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호구 치고 이런 것들은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흙이 잘못 둔 거예요. 자, 근데 요거 제가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석이라고 하는데 한때 이렇게 두어졌다가 요즘에 흙이 이렇게 안 둬요. 예, 흙이 이렇게 안 둡니다. 자, 보시면은 호구 치고 여기까지가 정석인데 흙이가 안 둡니다. 어떻게 두느냐? 요 모양에서 단수 치고 네, 그냥 잇고 자, 이렇게 둡니다. 그럼 아까 그 정석과 지금 요 모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선우수 차이 딱 하나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석이 90%의 정석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90%가 뭐냐? 후수로 끝난 정석이 싹 사라졌어요. 예, 이제 지금 현대에는 선수로 마무리되는 정석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가 나쁘다는 이유는 백이 여기서 후수를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했다라는 것은 협공을 하면 후수가 되는데 뭐 조금 손해 봐도 네, 선수 같고요. 흙이 여기에 이제 뒀는데 요것도 백이 여기서 손을 빼고 네, 바로 이제 또 선수를 잡아 다른 데 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 네, 높은 양걸침. 자, 요거는 이제 기본형.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6단, 7단 레벨은 이 정도는 이제 아시라는 걸 전제로 가는 겁니다. 또 요바둑은 이제 좀 기력도 이렇게 높게 잡았으니까 네, 다른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나중에 영상으로 복습을 하세요. 지금 잘 두신 거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요. 흙이 또 뭘 잘못 뒀냐? 또 여기를 둬요. 자, 그래서 백이 여기서 후수가 됐는데, 흙이 여기서 후수가 됐죠? 백이 여기 흙이 또 후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이 선수 잡아서 가장 큰 변을 두니까 흙이 좋은 그 포석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 자, 근데 이제 느낌으로는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애들도 지금 5단, 여기 인터넷 5단에서 거기서 안 늘어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안 늘어요. 예. 근데 안 느는 이유가, 거기서 딱 막힌 이유가 뭐냐면, 5단 때까지는 내가 공격하거나 뭐 하면은 잘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또 자기가 공격을 당하면은 나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좋고 나쁨이 어쨌든 명확한 거죠. 근데 6단, 7단 레벨에 가시면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형세 판단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가장 아주 기초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애끼리 묶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랑 비슷한 애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3, 3은 이렇게 귀 안쪽을 차지했는데 얘랑 똑같은 애는 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두 집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벌림이 되어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는 백이 좀 강한 모양인데 그냥 비슷하게 칠게요. 요거야 뭐 넉 집밖에 안 되니까 이제 좀 무의미하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 변의 벌림과 요거의 벌림인데 이게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넓이가 네, 백이 더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이 무너지는 거, 포석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수를 몰라서 이게 그 레벨에서는 수가 몰라서가 아니라 네, 후수를 잡으면은 그만큼 그거를 상대 뺏어오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세가 이제 흙 100으로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지키고 하면은 7단 정도 되니까 흙이 나쁘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 애가 이제 들어갔어요. 자, 이거 밀고 나간 거 자유둔수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갑자기 쑥 들어와요. 여기를. 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백의 입장에서 한번 받는 수를 또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기 뒀을 때 보통 이제 이게 또 어떤 우리 선생님들 그
스타일에 따라 또 되게 달라요. 근데 또 맨날 얻어 터지는 게 일이신 분들은 그냥 바로 그냥 쑥 빼버려요. 그냥 양보. 자, 근데 지금 이 모양은요, 우선 내돌이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돌이 많은 상황에서 여기 두던 뭐 어딜 뭘 두던 간에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공격권을 다 싹 날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오셔야 돼. 공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돌이 여기 왔을 때 가장 나쁜 수는 뭐예요? 네,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게 가장 안 좋은 수예요. 네, 그러면 그 사이 끼울 때 가령 이렇게 되면은 약점이 남기도 하고, 또 요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잡는 거는 하수 중에 하수인 거죠. 요거 잡았다고 좋아하는데 중앙도를 잡히면은 더 큰 손해를 입는 거고, 또 하나 또 문제가 뭡니까? 또 하나 문제는 3-3이 항상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3-3이. 네. 저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은 7, 8단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또. 3-3이라는 점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둑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거, 가장 꼭지점에 있는 거는 돌의 강약 판단이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강하게 두셔야 되고, 이제 그럼 두 번째예요. 상대가 2선에 두면은 따라두지 말라고 했으니 어떻게 둡니까? 네, 요 많음으로 두셔야 되죠. 네, 요게 요 돌과 요 돌을 가르는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거기 잘 두셨고, 자, 내가 여기를 두면은 이 바둑이란 건 그렇죠. 내가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쪽을 두면 여기는 상대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두면 상대 저기 먹어가는 건데, 여기도 내가 먹고 저기도 먹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맹하신 분들일수록 그거를 용납을 못 하신다 이거죠. 자,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할 게 없어요. 잊고 보시는 겁니다. 약점이니까. 왜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뭐 한두 집 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약점이 뻥 뚫리는 거는 의미가 더 센 거예요. 자, 마늘모 가고. 이럴 때가 두시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 집이 자꾸 일단 깎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재산이 깎이는데 뭐 맘 편하게 두시기가 좀 어렵지만, 원래 또 이쪽을 내가 좀 당했으니까 3-3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얻어지는 이득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자, 이쪽을 이제 붙였고요. 젖히고, 자, 이쪽을 이제 찍고 뒀는데, 자, 잊고, 흙이 젖히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거의 반자동으로 나오셔야 돼. 백의 다음 수가. 그렇죠. 이건요, 너무 딱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흙의 다음 수도 사실은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 아깝지만 요거 이기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7단 레벨들도 저 아까운 걸 못 이겨내고 여기는 이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어떻게 두셔야 됩니까? 여기서 흙은, 백은. 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항상 공격자는 가두는 걸까지가 자기 역할이에요. 근데 이렇게 둬서 여기 두고 이렇게 사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 살았습니다만 처음에 여기 깨졌던 거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죽고, 어쨌든 3-3 없어졌으니까 어영부영 조금 지켰고, 중앙 빵 따님 했고, 3개 이익을 얻었죠. 근데 여기 깨진 건 이제 흙의 이익 하나죠. 3-1입니다. 여기서 이럴 때가 이제 가장 그렇게 설명 들어서 이제 그냥 살려줘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바둑을 둘 때는 그거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래서 이제 7단 레벨 두시는 분도 여기서 결국에는 여기를 둬서 이제 잡으러 갔어요. 저게 이제 굉장히 실수죠. 자, 요거 이제 백이 늘기 힘듭니다. 자, 흙이 어떤 맥이 있나요? 이제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넘는 것과 끊는 게 맞보기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이런 7단쯤 되니까 날카롭게 부분의 맥이 아주 탁월하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늘었습니다. 는 게 또 좋은 수예요. 백이 끊을 수가 없죠. 끊으면 반수 치고,
있고 이쪽으로 막아서 네, 이게 축이 되니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00은 자, 이렇게 뒀는데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깥으로 나간 돌은 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워도 그냥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네. 뻥 뚫려 놓으면은 마음으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돌도 약간 허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 붙였습니다. 이게 좋은 수예요. 어떤 의미의 수입니까, 저게? 이쪽 상대 달라 얘기죠? 이쪽을 상대를 해주면은 자꾸 돌이 가서 이쪽에 돌이 가면서 저기 돌을 이제 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상대 해달라는 얘기인데 상대가 이제 흙이 손을 뺀 건 잘했어요. 근데 손을 빼고 어디에 둬야 됩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공격은 기술인데 수비는 마음이라고. 네. 수비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도망치면 돼요. 네. 근데 꼭 이게 마음이 항상 여기서 꼭 뭔가 좀 더 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저런 수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저런 게 욕심이죠. 아까 잠깐 잡으려고만 한다는 것도 욕심이지만 모든 돌을 다 살리고 집을 저렇게 챙기려고 하는 것도 적어도 욕심입니다. 자, 이쪽으로 빠져뒀고요. 자, 여기를 이제 뒀는데 여기서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흑백이 여기가 급소 자리죠? 또 씌우는 것도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좋은 자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배석에서 여기와 여기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어느 쪽이 맞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가둬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무턱대고 가둬서 살아버리면은 이게 공터예요, 공터. 네. 그래서 어떤 돌을 가둬야 되냐? 급소 때리면은 여기서 못 사니까 상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돌을 가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둬라 이제 그 얘기는 상대가 일단 미생마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급소 때리고 나갈 때 나가면은 요거는 양곳말에서 매우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기 때려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 제가 가두세요 그 얘기를 하도 하니까 이렇게 둬서 이제 살고 예, 저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살고 하면 이게 공터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두기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돌을 가두느냐가 중요한데 못 살아있는 돌을 가두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때렸는데 자, 여기서 흙은 일단 튀어나가야죠. 근데 여기서 또 좁은 데로 파고들죠. 네, 요게 잡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네. 좁은 데로 파고드는 거는 굉장히 무모한 수입니다. 자, 여기서 100이 다음 수가 잘 둔 수예요. 어디 두셔야 될까요? 네. 네. 여기 이런 데 두시는 게 아니라 여기 약점이 있죠. 나와 끊는 약점. 그러니까 여기 약점을 자기가 지켜놓고 뭐와 뭐를 맛봅니까 지금. 네. 여기 씌우는 것과 또 이쪽에 씌우는 게 맞보기가 되죠. 네. 그래서 묘하게도 자기 약점을 지켜놓으면은 그 옆에 것만 봐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 시야가 생기냐 안 생기냐 이제 그 승부예요. 자, 붙이고 젖히고 늘었습니다. 자, 100의 다음의 수가 또 좋은 수예요. 100의 다음의 수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도 이제 있지만 여기 형태를 보시겠습니다. 네, 급소 자리 찾으시는 얘기예요. 네, 여기가 형의 급소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가 단수가 선수거든요. 네. 여기 지킬 때 이제 요 자리가 이제 형태 서로 간의 급소가 돼요. 네. 요 자리가 급소예요. 자, 여기 단수를 쳤습니다. 자, 100이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자, 네. 제가 항상 선이 높은 쪽이 기준이에요. 선이 높은 쪽. 네. 요거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여기 정수. 이거 잘 두신 거고.
근데 7단 정도 되면 요 정도는 돌아나 이제 버리는 요런 거는 이제 되시는 거예요, 원래가. 지켰습니다. 자, 여기를 한 칸 띄웠는데 요 수는 조금 위험한 수예요. 네. 자, 우리 크게 잡고 싶죠? 네. 근데 크게 먹으려다가 탈납니다. 그래서, 예,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한 수입니다, 이거는. 근데 상대가 여기 이쪽으로 둬요. 네. 이런 수를 왜 두냐? 자, 여기를 백이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흑의 시선이 지금 어디만 보고 있는 겁니까? 여기 살리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여기 원래 잘 안 막히니까 요거 이제 움직여 나갔으면 되는데 여기를 두고 상대적으로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은 어쨌든 여기 공격하는 척하지만 실은 여기가 진짜 노리는 거니까 이렇게 둬서 결국은 이제 잡았어요. 그 요 바둑이 백을 잡으신 분이 상당히 잘 둔 바둑에 속해요. 그래서 물론 프로들의 바둑도 배울 게 많이 있으시지만 너무 그건 좀 어렵고 요 바둑 정도 이제 백을 잡으신 분의 요 정도 바둑 내용이라면은 이제 모범 대국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요 가져가셔서 그래도 7단이면은 말 그대로 1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1급 정도 두는 사람들은 아 이런 식으로 판을 짜는구나. 그 느낌만 받으셔도 바둑이 그냥 팍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뒤에 거는 나중에 시간이 좀 너무 길어졌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